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혀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시작한 이후 거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 관련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영 아닌 건 아닌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북한과 한국의 조금 예술은 예술인데 한국의 예술은 팝 예술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은 군 면제 징집 면제를 해주는데 입대 면제를 해주는데 왜 그럼 뭐 BTS와 같은 팝스타는 안 되는가? 음악에서도 구분을 왜 나누는가 하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그 여론의 방향, 서로의 충돌, 주장 또 그 과정에서 좀 그 바뀌는 모습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광주 그 비엔날레가 11일까지죠. 11월 그동안 여러 번 미국 언론과 세계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요즘 뉴스는요. 전부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뭐 북한 관련 이슈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뭐 며칠 사이에 뭐 카쇼기 그 저널리스트 컬럼니스트 납치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가려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써주셨는데 도대체 오늘의 미국이냐 오늘의 뭐 트럼프에 관한 동향이냐 비난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 뉴스요. 오늘의 미국은 나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뉴스 하면서도 다른 뉴스를 좀 하고 싶은데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께서 이 중요한 뉴스들을 전해드리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쪽 아이오와주에서 이런 그 문화적인 일이 있었는데 하고 제가 그런 부분들만을 정해진 시간에 전해드린다면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방향이 바뀔지 강도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도, 그 노상 강도가 아니라요.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그 광주 그 비엔날레에 역시 북한의 그 예술가들 작품 이것도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북한 작품이 남한에 와서 전시될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잖아요.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런데도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인지 뭐 등등의 일들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뭐 UPI 많이 그동안 보도를 했었습니다. UPI 같은 그 매체는 한 6천 군데 언론사의 뉴스를 보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그런 그 언론사에서 선택을 해서 뉴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UPI의 이 기사가 다른 곳으로 지역 그 신문 방송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 같았으면 더 많이 주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북한 관련 이슈라 할지라도 핵 문제를 넘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되지 않고는 조금 그 주목을 덜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그 UPI를 통해서 많이 퍼져 나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전했는데 지금 북한 작품 22점이 오잖아요. 지금 와서 전시가 되고 있죠. 그것도 사람들이 빨갱이 그림을 그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전시를 그 맡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요. 천경자 선생님의 그 둘째 사위죠. 미국에서는 뭐 문범강 교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BG 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워낙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북한을 9번이나 가서 뭐 만수대 그 예술 공장이라던가 또 북한의 예술가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더군다나 이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눈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북한에 관한 모든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문 교수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북한 미술에 대해서는 예술에 대해서는 미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불리는데 이 문 교수가 어떻게 이 광주 비엔날레에 이 작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잡지인 뭐 미국 잡지는 아닙니다만 영국의 본인들은 신문이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는 북한 그 예술이요. 북한 예술의 예기치 못했던 우아함 이런 표현도 했고요. 예술이 외교에 아주 좋은 툴로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만 예술이 외교의 피해이기도 하다 하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조금 그 주목할 만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혹시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북한 작품 22점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셨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고는 쉽지만 만수대는 전 가봤어요. 오래전에 그 그림 공장은 가봤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이번에 그 22작품의 한 10작품 정도를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의 예술가가 젊었을 때는 정말 그 총체적인 힘을 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김정은 이런 그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그 김씨 가문에 대해서 다 써야지 되죠. 선전도구로.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비로소 북한이 허락을 하죠. 이제는 그 능력을 충분히 후배들에게 전수를 했고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주 마음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에도 간 호랑이요. 호랑이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얼굴, 보통 사람들, 여학생들의 모습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좀 사실적이다는 그 기분은 들었고요. 분위기는 들었고요. 뭐 미국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국가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이에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스티벌인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직접 간 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의 개인 수집가들이 갖고 있는 22점을 이제 문 교수가 잘 섭외를 해서 그곳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이런 것을 전합니다. 누가 망칠까봐 빨갱이 그림이 웬 말이야 남한에서 하면서 굉장히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그 유리로 그 커버를 했는가 보죠. 그렇지만 이제 이 큐레이터인 문 교수는 사회주의, 현실주의 그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웃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보통 사람들이 웃는 모습의 그림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웃읍시다 했다는 그래서 이제 예술에 다 미치고 이게 뒤에 말씀드릴 한국의 스포츠 선수들의 군복무 면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UPI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뭐 제목이 이런가요? 북한 미술, 사실주의, 패러독스라고 하면서 전시한다고. 그 밖에 많은 미국의 뭐 아트 관련 그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전한 이 내용이요. 예술이 외교의 도구도 되고 피해도 된다는 그러나 북한의 예술이 굉장히 우아하다 하면서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쓴 사진은 저도 이 사진이 제일 좋아 보여요. 이제 북한의 종용만 작가가 그린 금강산인데 참 우아하더군요. 제가 스킨에도 올려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만수대 그림 공장이요. 아트 스튜디오에 가서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그림 공장에 속하잖아요. 아티스트가 한 1000명 되고
그것도 북한에서 정말 잘한다는 사람, 기술적으로도 마음의 표현도 잘한다는 아티스트 1000명과 그들을 돕는 이제 보조 아티스트죠. 3000명에서 수천 명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문 교수 얘기에 따르면 뭐 동물의 눈 하나를 그리는데도 7시간을 꼬박 앉아서 하더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만수대 그 아트 그 스튜디오에 갔을 때 풍산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문록에 예술이 이 북한과 남한의 예술이 이 두 그 분단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풍산개를 2마리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을 줬고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임무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는 광주 비엔날레의 22점 작품 조선화죠. 이제 북한에서 조선화라고 부르는 그 한국의 그 단색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단색화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많이 전시가 되거든요. 저도 지난해에 LA 컨벤션 센터에서 아주 큰 규모의 그 미술 작품 전시회에서 정말 유명한 그 한국의 단색화 화가들의 그림을 봤는데, 한국에서는 미니멀리스트라는 표현도 싫어하지만 한국의 그 단색화라는 것은 정말 단색이고, 거기서 어떤 경우는 바다도 표현하고 뭐 노을도 표현하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단지 뭐 말을 하고 그 설명도 듣고 읽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기는 하지만 그냥 벙 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나 일하는 댐을 그릴 때는 그 댐을 그리기 전에 좀 일도 해본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이 확 터지고 뭐 댐 같은 것을 그 공사를 할 때 뭐 전우회와 마찬가지로 같이 먹고 자고, 이쪽에서는 뭐 용광로도 아니에요. 작은 곳에서 불을 지피고 그러다가 또 뭐 사고로 터져버리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사회주의인 것이고 현실주의인 것이고, 북한에는 추상이 들어가지 않았고 지난 70년 동안 아방가르드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인 것이 많으니까 뭐 저처럼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림이네 하는 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가장 한국에는 많이 그 나오는 그 그림이요. 뭔가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완성을 했다 해서 뭐 우산도 보이고 학생들도 보이고 하는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을 그린 것 같지만 분명히 이제 북한 정권으로서 목적이 있고요. 믿을 수 없는 디테일이 있다는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뭐 외국 사람들, 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자들도 한지가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얇아요. 그곳에 이제 그 섬세하게 뭔가 그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새롭겠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조선화 그림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그 선동으로 그려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량이나 퍼스널 스타일을 인정을 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심미적인 것을 강조를 한다, 강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도 처음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중요한데, 요즘 뭐 한국에서 보수 계층에서 야단 많이 맞고 있는 그 MG 그 문범강 교수,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요. 이분 원래 한국에서 신문방송학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미국에서 뭐 8년 공부하고 조지타운 대학교 그 교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광주 이 쇼의 큐레이터고요. 말씀드린 대로 천경자 씨의 둘째 사위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면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도 그 미술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보고 자신들 그 나름대로의 느낌을 뭐 적어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북한 미술이 김정은 정권의
찬양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한 그 선전 도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아티스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디에 어떻게 넣던 인간 존엄성을, 그 아티스트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 어디엔가는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스킬이 아주 또 좋고 해서 요즘에 그 미국 그 북한 그림이 런던, 뭐 비엔나, 네덜란드, 뭐 미국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그 뉴욕 쪽에서 그때도 뭐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 미술 관광 같은 것이 있어서 중국 국경에 특히 이제 단동 주변이겠죠. 해서 북한 음식 샘플도 먹어보고 전통 춤도 보고 비싸지 않은 그림들도 사가고.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림을 우선 아주 그 치열하게 가르치고 배우니까 그 금강산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어린 소녀, 너무 어려요. 너무너무 어린데도 그림을 어쩜 그렇게 성숙하게 잘 그리는지, 보통 사람, 성숙한 그 미술 전문가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 보통 사람이 볼 때 이 나이에 이 작은 손으로 어떻게 이런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을 또 그리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중국 단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림도 보고 비싸지 않은 북한 그림도 사고, 또 뭐 베이징의 그 아트존에 가면은 만수대 그 스타일의 갤러리도 있다고 하죠. 이런 내용들을 이코노미스트가 전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교류가 이 그 비엔날레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참 아직까지도 그 장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북한의 그 조각팀이요, 조각가들,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뭐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파견이 돼서 너무나 그 완성도 같은 것이 높으니까 아프리카의 독재자들도 많잖아요. 독재자들의 기념비, 또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념비가 되겠지만 독재자들의 동상, 아주 큰 동상 같은 건 많이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거죠. 뭐 세네갈 이런 나라에서요. 그래서 유엔이 그게 싫기 때문에 딱 그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만수대 자체가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쪽에서 남한으로 직접 넘어오지 못하고 다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서 22점이 이번에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네,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워낙에 그 모든 그 예술 같은 것들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어떠한 그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러자니 조금 더 거대해 보여야 되고 장대해 보여야지 되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의 어떤 건물 같은 것이 크고 웅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일반 민주주의 국가도 관공서들은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로스앤젤레스도 아주 그냥 그 플레인하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은 다운타운에도 그 옛날부터 그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좀 뭔가 사람들에게 좀 권위를 주는, 권위의식을 주는, 권위를 풍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그런 것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디테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큰 그 북한 작품들을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로스앤젤레스의 벽화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있는 벽화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뭐 낙서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뭐 혐오 범죄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도 예전에 그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이 가까우니까 많이 왔고요. 멕시코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예술가들도 순수 작품을 북한의 예술가들이 말년에 뭐 호랑이를 그리고 보통 사람의 초상화, 이번에 그 광주 비엔날레에도 어떤 노동자의 그 모습이 있던데요. 그린 게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멕시코 사람들도 어떠한 그 정부, 노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이런 것들도 그리고 하다가 멕시코에서 활동하기 힘드니까 미국에 와서 어떤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조금 자리가 잡힌 뒤에 벽화 큰 것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그 유적물로 지적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미술이라는 것이 다 그 메시지를 그 표현하면서도 어떤 멕시코 작가들의 벽화도 분명히 뭔가를 인생의 고뇌라던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뭐 감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가면서 그 멕시코 작가의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유적물 같은 것으로 해주는데 이번에 그 광주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북한의 작품을 보실 수 있게 됐다니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서양의 유명한 화가의 작품 같은 것을 보면은 워낙에 그 미술책에서도 봤지만 뭐 LA 카운티 박물관이라든가 뭐 다른 그 여러 박물관에 가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제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놀튼 사이먼 뮤지엄을 자주 가는데 그 뮤지엄은 그 LA 카운티 뮤지엄보다 훨씬 작거든요. 훨씬 작은데 다정하고 영원한 클래식이고 꼭 있어야지만들 버릴 것이 없는 물론 작품에 버릴 것이 어디 있겠어요만은 그런 것들이 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가셔서 그런 것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술이 그 외교의 도구도 되고 피해도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 생각난 게 정규방송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었을 때 처음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저녁 먹을 때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먼저 가서 제가 유튜브 스킨에도 올려놨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동차를 타고 왔고 혹시 제가 그 방송에서 그 자동차를 멀세디스 벤즈일까요? 라고 잘못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동차가 이제 그 새로 산 그 까만색 그 롤스로이스 그 팬텀이었거든요. 그래서 R자가 이렇게 보이는 리무진이었는데 이 자동차가 50만 달러 영국 거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녀야지 되는 거니까 이 50만 달러짜리 리무진에 20만 달러를 들여서 뭐 방탄 유리도 다 설치하고 했겠죠. 그래서 70만 달러 자동차인 겁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70만 달러 정도 되면 로스앤젤레스 조금 그 떨어진 곳에서는 그래도 웬만한 자그마한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집 한 채를 그 타고 다니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멀세디스 벤츠도 보이고 하던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엔의 제재가 있는데 제재를 어기지 않고 북한으로 롤스로이스 팬텀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내용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이크 폼페오 앞에서 마이크 폼페오의 뺨을 다시 한번 때린 거다라고 보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마이크 폼페오가 갔을 때 뭐 감자밭에 가서 안 만나줬고 이번에는 떡하니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재 품목인 비싼 거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롤스로이스 팬텀을 타고는 나타났으니까 미국과 만날 때 이걸 이제 차를 타고 온 걸 보여준 거잖아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했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때린 것이라고 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제재를 풀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이번에는 한국에서 지난 몇 주일 동안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에서 뭐 성공적인 콘서트를 했고 뭐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고 하는 그러니까 아니 왜 K-팝 스타는 안 되고 스포츠 선수만 군복무 면제를 주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있었을 때도
전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선수 개개인의 뭐 개인기, 서로의 뭐 골 그 점유율, 또 뭐 패스하는 거, 누가 누구에게 양보하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군 복무 면제, 그 누구뿐만이 아니라 42명인가요? 전부 면제. 이것만이 큰 화제였었잖아요. 그것이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전하는데, 역시 그 뉴욕타임즈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국에서 왜 스포츠 선수만 유독 그렇게 군복무 면제를 받게 되는가.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어떤 땐 금메달, 어떤 때는 뭐 아무 메달이나 다 좋아. 그리고 클래식 음악가들도 되는데 왜 케이팝 스타만 안 돼 하는 것. 미국에서 그는 추신수, 류현진 선수 이번에 너무 잘해서요. 너무 즐겁게 보셨죠, 여러분들? 입대도 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많이 버는가. 특권, 공정성이라고는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독재 시대, 과거 독재 시대 때 세팅된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그 돈 조금 버는 젊은이들은 군대까지 가야지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애인하고도 헤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일하는 것을 일단 중단을 해야지 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게 중단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부자 영맨인 스포츠 선수들은 왜 이런 특권을 주느냐. 그럼 이왕 특권을 주려면 주는 거 좋다 이거야 뭐 애국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BTS도 하던지 빌보드에 누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 유엔연설을 누가 해봤어 뭐 이런 얘기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쇼트트랙 스케이터로서 스피드 스케이팅이요. 2007년도 아시안 게임이었었죠. 송경택 선수가 나는 우리도 좋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까지 전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매년 23만 명의 젊은이들이 18살부터 28살 사이에 군입대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전통 음악도 어떠한 뭐 이것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뭐 큰 상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도 군에 입대 안 시켜주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또렷하게 드러나죠. 국제 콩쿠르 같은 데서 그 큰 상을 받으면은 왜 팝싱어만 안 되냐. 더군다나 팝이 지금 케이팝이 세계적인 현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전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요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메달을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국내의 불만족을 그런 식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3S잖아요. 스크린, 또 하나는 섹스, 그리고 스포츠. 그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973년도에 레슬러인 그 양정모 씨가 이제 첫 번째 예외가 됐는데 76년도 여름 올림픽 때 그랬고 그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86년도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그때는 또 88 올림픽까지 있었잖아요. 어떤 메달이라도 다 좋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이 올림픽 끝나고 나선 다시 강하게 금메달만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2002년도 축구 뭐 월드컵이 있을 때는 일본과 공동으로 했었을 때 16강에만 들어가면 그때 뭐 더 잘했지만요. 2006년도에는 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너무 불공평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실력이 아니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그 한국의 그 총리는 예외 두는 그 규정을 보다 좀 합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국가 똑같은 행정부 아래예요. 전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국민들의 관심 같은 것을 스포츠로 돌리고 국내의 독재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민주정권이잖아요.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고 나서 몇 번이 지나가고 그런데도 그 정권에서도 각 부서에 따라서 부처에 따라서
또 행정 그 장관이라던가 총리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낙연 총리는 예외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방장관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국방장관으로서는 일정 부분 채워야지 되고 아무리 지금 남한과 북한이 뭐 종전선언을 오래 해야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또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테크니컬리 전쟁 중이고 국방장관으로서는 그 국방장관은 뭐 파워이기도 하고요. 군인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65만 명을 유지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너도 예외, 너도 예외, 너도 예외 하면은 누가 군복무를 합니까? 또 출생률은 유난히 그 저하되기 때문에 이게 맞춰가기가 힘들어서 안 된다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제 그 타투를 심하게 한 사람을 군에 입대를 안 시켰는데 이제 미국은 전혀 다르니까 미국 언론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타투가 너무 파퓰러하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타투를 많이 하면은 뭐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뭐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타투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군 입대를 허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예외가 사라지면 군입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가 너무 많이 사라지고 나면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동기부여 내지는 압박 같은 것을 많이 덜 할 거라는 겁니다. 피아노 연습해 막 이렇게 한다던가 스포츠 선수가 되면 뭐 이렇게 좋고 한다던가 이렇게 안 하면 한국이 그 해외의 스포츠로서나 예술로서 알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도구 매개체 같은 것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지 된다. 좀 불평등한 것이 있다. 특히 K-팝 선수래요. 선수죠. 음악 분야에서 왜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이번 주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 요즘 계속 지금 그 라말 카쇼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느라고요.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너무 엄청난 스토리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동과 미국, 중동 뭐 세계 이런 관계를 더 알아가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뉴스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내일 이제 그런 뉴스, 그리고 내일은 또 아주 중요한 뭐 하버드 대학과 연관된 뉴스도 있는 날이고 해서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오늘의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